안녕하십니까? 굿 국어교실의 김홍섭 선생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고전소설 편입니다. 이번에는 수능 특강과 연계된 고전소설 이대봉 전이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인물들의 대사가 많으므로 지문을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다시 여복으로 갈아입은 후 향을 피우고 신랑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다면 장소저는 남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신랑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황성으로 올라옵니다. 이대봉이 남자 주인공일 것이고 용궁을 떠났다면 비현실 공간에 머물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임금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렇다면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성상, 즉 임금은 이시랑 푸자의 생사를 모르고 장소저를 가엾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랑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장소저가 죽은 줄로 아는 시랑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장소저의 상소를 임금이 반갑게 읽습니다. 전후 사정을 보고하는 글이겠군요. 그때 다른 표문이 올라옵니다. 이대봉이 올린 상소문일 것입니다. 이 정보들을 정리하면 장소저가 이시랑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은 제문과 장소저 이대봉이 각각 성상에게 올린 보고서인 표문이 주 내용입니다. 모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후 사정을 보고하는 형식이고 전체 소설의 후반 부분입니다. 보기가 있는 21번이 정보가 가장 많은 문제이고 나머지는 인물들의 대사 내용과 관련되므로 먼저 분석한 뒤 정보를 찾으며 지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때 전체적인 인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보기를 보면 주인공의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 실현이 핵심 사건입니다. 공적 가치라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적 활약일 것이고 사적 목표라면 이대봉과 장소저의 결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두 명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선택지의 정보를 가지고도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을 보니 장혜왕이 장소저일 것이고 혼인을 위해 큰 공을 세웠고 난신 왕위와는 척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왕위를 처치하는 것이 사적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왕위가 장혜왕과 이대봉의 결혼에서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수능 특강에 출제된 장면이므로 공부를 해둔 학생이라면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3번을 보니 이대봉은 흉노로부터 성상을 구하겠군요. 그런데 4번을 보면 이대봉이 무인도에서 부친 이시랑을 우연히 제외한 사건이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용궁이 나왔으니 비현실계가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만난 일이 공적 활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문제이죠. 5번을 보면 이대봉도 왕위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왕위는 장소저와 이대봉 모두의 공적이군요. 그들의 결혼을 방해한 인물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문에서 확인해보면 이대봉이 풍랑을 만났다가 무인절도에서 죽었던 아비를 다시 만난다고 나오는데 특별히 비현실계의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우신조라는 단어를 보고 비현실계의 도움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나 소설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려면 그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 필요합니다. 소설에서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선택지의 정보들을 모아 다시 장면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장소저가 이시랑의 제사를 지낸 것은 그의 생사를 모르기 때문이었고 장소저는 성상에게 표문을 올려 왕위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대봉은 따로 표문을 올려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과 흉노를 토벌한 일을 보고하고 역시 왕위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한 상태이고 두 사람의 표문을 받아본 성상이 그들을 불러들임으로써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소저가 이시랑의 제사에서 올린 제문과 이대봉이 성상에게 올린 표문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20번입니다. 일단 A의 제문에만 집중해서 선택지를 분석해봅시다. 이시랑이 원통하게 죽었다고 생각해서 제를 지내는 것이므로 1번과 2번 선택지는 당연한 정보이고 서두에서 자신과 이시랑을 언급하고 있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그를 바치는 사람인 장소저가 오해한 사건은 이시랑이 죽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대봉의 보고서에서 이시랑이 살아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 장소저가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A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시랑은 장소저의 시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당연히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지문을 보면
장한림의 딸 애왕과 이부시랑 이공이라고 그를 바치는 자신과 상대를 언급하고 있으며 자신을 소첩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친과 이시랑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꿈을 꾼 자신의 아버지가 이시랑과 혼인 얘기를 했다는 과거의 사건이 언급됩니다. 이시랑 부자가 모해를 입어 유배가고 자신의 부모가 죽은 사건이 나오고 왕이가 혼인을 강제하여 남장을 하고 도주하였다가 큰 공을 세웁니다. 그 후 이대봉 부자를 찾아 혼인을 하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어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19번입니다. 지문과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3번이 이시랑의 죽음에 분노해서 애왕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때 이시랑 부자는 유배를 갔을 뿐입니다. 5번 선택지는 장소저가 성상에게 올린 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공간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기억의 용궁은 이대봉이 자신의 아버지와 머물던 곳이고 니은의 황성은 성상이 있는 서울의 궁궐입니다. 이대봉의 표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장수 일흥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은 곳은 농서라는 곳이고 흉노를 처단한 곳은 서릉도입니다. 해도로 유배간 것은 맞지만 장한림 부부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그리고 금릉은 이대봉이 동돌수를 죽인 곳이지 그가 도망간 곳이 아닙니다. 4번에서 배구남은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대봉이 8년간 머물렀던 곳으로 그곳에서 중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